1번 보시면 기본 과정인데 기업 계속 기업, 그다음에 기업 실체, 그다음에 기간별 보고, 그다음에 비교 가능성.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발생주의. 발생주의는 그냥 여기에요. 수익하고 비용이 무슨 주의예요?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발생하면은 수익 처리하고, 비용 발생하면은 비용 처리하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현금주의죠. 그래서 현금주의 나오면 요거예요. 현금 흐름표. 그러니까 현금주의 나오면은 뭐 현금주의가 뭐냐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저희 시험은. 뭐 물어보냐면 현금주의로 만들 수 있는 거. 네, 재무제표 중에서. 뭐밖에 없어요? 현금 흐름표. 왜냐면 현금 흐름표는 현금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외상도 다 포함입니다. 그 외상까지 인정해 주는 걸 무슨 주의라 그래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기말. 그래서 기말 그러면 몇 월 며칠? 12월 31일. 그 다음에 창고에 보관 중인 게 200만 원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해서 운송 중인 거래요. 그러면 이거 우리 회사 거죠. 맞죠? 그래서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송품. 시송품은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몇 프로는 표시했대요? 그럼 60%는 표시 안 했죠? 그럼 이것도 우리 거. 할부 판매인데 인도는 했대요. 앞에 보세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재무회계랑 부가가치세랑 달라요. 장기 할부 판매. 네, 이게 다릅니다. 재무회계에서는 그냥 일반 판매라 그래서 현금, 그 다음에 외상, 할부. 이건 단기 할부, 장기 할부 포함이에요. 이때 무슨 기준? 인도 기준. 근데 부가가치세에서는 장기 할부 판매,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은 뭐였죠?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 때? 받기로 한 때. 그래서 이게 어느 파트에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은 재무회계이기 때문에 재무회계 쪽에서는 할부로 그 인도만 하면 땡이에요. 그래서 인도주의이기 때문에 인도만 하면 땡입니다. 그 다음에 적송품. 적송품은 수탁자가 뭐 했을 때? 판매했어요. 그래서 75%는 팔았대요. 그럼 얼마는 못 풀었죠? 25%못 풀었죠? 그래서 10만원. 그래서 정답은 255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 네, 2번. 근데 2번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네, 요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팔린 거냐 안 팔린 거냐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니죠. 자산이 맞는 거죠. 예, 네, 아니 자산이 아닌 게 아니고 할부 판매에 따라서 고객에게 뭐 했죠? 인도했으면은 판 거잖아요. 네, 지금 이 문제는 팔았냐 안 팔았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팔았으니까 우리 회사 재고자산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다 기억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못 풀 정도도 아닌데 그렇다 그래서 그냥 맞출 수 있는 난이도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유가증권. 유가증권 잘 나옵니다. 네.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죠. 지분하고 채무. 또 지분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단기매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 다음에 채무도 단기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이렇게 나누어 지시죠. 그래서 1번 지분증권 투자에 대한 현금 배당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배당금 받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뭐요? 수익.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이거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 어디라고요? 자본. 그러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당기순이익은 뭐예요? 네, 당기순이익은
수익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당기순이익 구할 때 수익에서 뭐 빼요? 비용 빼죠. 결론은 뭐냐면 자본은 수익 비용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 단기매매증권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시장성. 시장성이 있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시장성이 없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왜냐면 이 시장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시장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시장 가서 뭐 하죠? 네, 물건 사고 팝니다. 물건을 사고 팔면은 이제 시장의 뜻이 뭐냐면 물건 사고 파기가 어떻다? 쉽다. 근데 시장성이 없다는 얘기는 물건 사고 팔기가 어떻다?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 팔기가 어려우니까 단기에 판다, 단기 이후에 판다, 단기 이후에 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매도 가능 증권 치면 하나 나온다, 두 개 나온다? 두 개. 그래서 위에 거는 1년 이내일 때, 밑에 거는 1년 넘을 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유동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위에 거는 당좌자산이고 밑에 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에 건 유동, 밑에 거는 뭐예요? 비유동. 선생님 2번 있잖아요. 공정 가치를 평가하는데 만약에 처분 시에는 당기 순이익에 포함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항상 이놈의 회계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거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처리하는 계정 과목도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똑같은데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저도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4번 취득원가. 이거 잘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보는 거는 똑같아요. 매입 시에 뭐요? 부대비용. 유형자산을 외부 구입할 때 취득 시 부대비용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 매입 시에 부대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려면 재산세, 자동차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 왜냐면 자동차세나 아니면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살 때 내는 거예요? 산 이후에 내는 거예요? 네, 산 이후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 그 다음에 5번. 2번이나 5번이나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물어보는 내용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뭐 했을 때? 판매했을 때. 그래서 1번 틀렸죠?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 주는 게 아니고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6번 원가. 통제 가능 원가. 통제 가능 원가는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경영자가 하는 건데 재료비나 노무비 이런 것들은 경영자가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국산 쓰다가 안 되겠대. 수입 써야 되겠대. 그러면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인원 줄여야겠대. 그러면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매몰원가.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옛날 거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기회원가. 기회원가는 우리 항상 여러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죠.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한 거예요? 선택 안 한 거예요? 선택 안 한 것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한 거? 큰 거. 그래서 시험으로 이거 적는 잘 쳐요. 크냐 작냐. 근데 거기에는 크대요 작대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최대가 크다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맞다 틀리다 맞다. 그 다음에 4번 관련원가. 관련원가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네, 4번이 됩니다. 저것 때문에 4번이 되는 거예요.
간접이 아니고 뭐라고요? 직접. 그리고 거기 보시면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나는 원가 있죠? 네, 차액 원가라고도 있어요. 무슨 원가라고 있다고요? 차액 원가. 차액 원가는 말 그대로 뭐 나는 거죠? 차이 나는 금액. 그래서 원가 계산할 때 얼마만큼 차이 나네 요걸 보는 거를 일명 차액 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7번 계속 나옵니다. 이거 직접, 단계, 상호.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영역순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코로 해서 1번 직접 배분법은 특정 보조부문에는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하지 않죠. 보조는 단계는 가장 먼저 배부되는 거는 배부해요 안 해요? 해요. 마지막에 배부되는 게 배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는 순서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순서하고 상관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배부법? 순서하고 상관이 있으면 단계 배부법이에요. 그래서 3번도 맞아요. 거기 달라지지 않는다의 뜻이 뭐냐면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달라진다라고 나오면 무슨 배부법이에요? 단계 배부법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가장 정확한 게 뭐라고요? 단계.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좀 헷갈리게 되긴 했어요. 그 다음에 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 그리고 앞에 보세요.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무슨 약? 환산약.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그 다음에 재료는 무슨 투입? 전량 투입. 근데 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구해야죠. 완 없는 거 종종 나오죠? 이젠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처음 푸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공품 수량의 기초, 단기, 그 다음에 완성, 기말, 공수. 기초 400, 착수 5000, 기말 2000. 그러면 3400. 그러면 완이 몇 개요? 3400, 말이 2000, 초가 400. 몇 개 나와요? 5000. 정답은 3. 그리고 어떤 분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마음은 이해합니다. 풀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단기 착수량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면 뭘로 찍어야지? 단기 착수량으로 찍어야지. 이러면은 잘못되면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단기 착수량하고 맞을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죠.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왜 그러는지는 이해도 하고 인정도 하는데 그렇게 풀면 맞출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9번 모두 정답이에요. 풀지 마세요. 잘못 내셨어요. 욕심 부리셨다가 우리 범위 바뀌에요. 처음 보죠? 그래도 이런 거 볼 시간에 10번 같은 거 안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뭐 구하래요? 기말, 제품, 재고액 구하래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총. 어디에다 밑줄 치세요? 총. 우리 총 나오면 긴 거 짧은 거? 짧은 거. 그래서 기초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공품. 거기 보시면 기초 대비 기말이 얼마 감소했대요? 네, 38만원 감소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38만원이면 여기는 얼마예요? 빵이에요. 그 다음에 총이 312만 4천원. 그럼 우리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되죠.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하면 3504 빵빵빵.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얘로만 답 안 나오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제품.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팔리면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또 보시면 기초 제품 얼마예요? 62만 원. 왜냐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달의 기말은 이번 달에 뭐예요? 기초예요. 여기 보세요. 네. 전달의 기말은 이번 달에 뭐라고요? 기초예요. 왜냐면 기말이라는 게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럼 넘어오면 몇 월 며칠 되죠? 1월 1일 되죠. 라고 연결이 되셔야 이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제품은 3504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 얼마요? 3624. 그럼 얼마 나와요? 50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 이거 잘못 넣으면 어디에다 넣을 수 있죠? 예, 기말에다 넣을 수 있어요. 딱 좋아요. 기말에다 넣기.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무슨 소득? 기타 소득. 기타 소득에 밑줄 좀 쳐주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기타 소득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시적이고 우발적. 정답은 1번입니다. 다 여기 있는 거 다 기타 소득이거든요. 근데 뇌물이나 알선 수재도 뇌물이에요. 배임 수재도 결론은 뇌물입니다. 네. 결론은 다 법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얘는 종합과세예요. 왜 그러냐면 뇌물 먹는 거 국가 입장에선 냅둬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리고 뇌물 먹다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아주 그냥 우리나라는 좀 법이 약하긴 하지만 원래 뇌물 먹다 걸리면은 집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풍지박사를 내버려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뇌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관련돼서는 참고로 저희 천안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관련돼서는 중국을 따라가야 돼요. 중국 공무원 뇌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총살입니다. 사형이에요. 근데 왜 그래야 돼요? 공무원들이 뇌물 먹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걸리면 벌금 내면 땡이잖아요. 아니면 갔다 오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또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근데 사형이라 그러면 못 먹어요. 왜요? 죽고 싶은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우리나라는 뭐 한다 그러면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누가 혹시 뭐 먹은 거 아니야?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쨌든 TV에 뭐 딴 얘기긴 하지만 다른 분들 뭐 드셨다가 걸린 거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복권 당첨금이나 승마특별권, 그 다음에 연금계좌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요. 나머지는. 그리고 요거 은근 잘 나옵니다. 뇌물. 뇌물도 뭐 내야 된다? 세금 냅니다. 그리고 뭘로 내요? 종합과세로 내요. 분리과세가 아니고. 근데 왜 그러냐면 종합과세 하게 되면은 세금 많이 내요, 적게 내요? 종합과세 하면 많이 내죠? 근데 분리과세 하면요? 적게 내요. 그래서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너넨 분리과세 안 돼. 그냥 무조건 뭐예요? 종합과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근데 저도 뇌물 먹어봐서 아는데 달콤합니다. 지금 추석이죠? 네. 추석 때 되면 뇌물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12번 주택임대소득. 거기 보시면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세제도 이런 게 국가 입장에서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참 말마타가 또 다시 전세로 많이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천만 원 이하면 무슨 과세라고요? 분리과세예요. 그 다음에 3번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여 주택을 소유하여도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1가구 2주택. 가구가 뭐예요?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고 배우자가 갖고 있어.
그러면은 그게 1가구 몇 주택이 되는 거예요? 2주택. 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냐면 집은 일반적으로 한 집에 몇 개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그래서 포함하는 겁니다. 네, 별도가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4번 9억 원을 초과하면은 과세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잠시만요. 하나만 확인 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좀 커서 좀만 줄게요. 여기도 단기대여금. 아이고 맞죠. 앞에가 저거였죠. 보형.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 얼마야? 200. 끝.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어디 갔냐? 65만 원은 무슨 부서요? 65만 원은 판매 부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월 8일. 통장에서 얼마 나왔다고요? 230. 근데 그 중에 65만 원은 몇 번대? 800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 번대? 500번대. 165만. 그 다음에 4번. 4번 보시면 8월 2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제. 그리고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면제가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오셔서 여기다 뭐라고 쳐요? 그러면 뭐 나오죠? 채무면제 2. 그리고 당연히 가장 베스트는 안 봐도 기억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만기. 근데 통장에선 얼마만 나갔죠? 1900. 100만 원 뭐 했어요? 예, 면제 받죠? 예. 면제 났으니까 채무 면제 2.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면제 안 해줍니다. 100만 원씩. 뭐 이런 건 가능해요. 뭐는 가능하냐면 만약에 줘야 되는 돈이 뭐 100만 1000원이야. 그럼 1000원 정도 안 받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이건 너무 금액이 어떻죠? 크죠? 자, 이렇게 안 받는 경우는 친척이나 뭐 아는 사람 아닌 이상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10월 31일 보증금 얼마 줬죠? 1500이고 이거는 꼭 외우세요. 뭐는 외우시냐면 보증금은 무조건 거래처 쓰십시오. 종국. 그리고 모르겠으면 뭐 쓰라고요? 거래처 쓰세요. 네. 문제 푸는데 요거는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려. 그럼 그냥 넣으세요. 왜냐면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면 틀린 거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는 거는 감점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메인 매출. 그리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어느 정도 할만 할 거예요. 일반 전표도 그렇고 아주 이상한 거 아닌 이상은. 1월 2일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매출의 과세 제일 역. 대변의 제품 매출 얼마치 하셨죠? 700만원. 그 다음에 세금은 10%니까 70만원. 그 다음에 먼저 받은 거 얼마 있다고요? 네, 선수금 얼마 있다고 되어 있어요? 100만원. 그래서 거기 계약금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어음 받았는데 이 어음은 누구 거죠? 아임전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받으러 옴 해놓고 670. 무슨 전자? 아임전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월 10일. 몇 cc요? 네, 1000cc 넘었죠? 그러면 뭐예요? 네, 불공이에요. 나간다. 차량 운방 얼마요? 2200. 그 다음에 계약금 선급금 200.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보통 예금 얼마요? 2000. 그 다음에 3월 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출. 수출 나오면 수출. 수출은 무슨 일 기준? 선적일. 선적일 몇 월 며칠? 네, 그래서 3월 5일 것만 보는 거예요. 네, 딴 날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5,000개 곱하기 몇 위안? 100위안 곱하기 3월 5일이니까 몇이요? 171. 그래서 5,100, 171하면 8,550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야오미.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8,550.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은 언제 받기로 했죠? 3월 30일. 외상 매출. 그리고 이것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월 30일 건 어떻게 하지? 그거는 3월 30일 문제 나왔을 때 처리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몇 월 며칠 것만 처리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 풀다 보면은 그냥 생각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하는 거 같은데 왜 이건 안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 날짜 관련된 거 하나만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거 보시면 3월 27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인천세관.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무슨 차요? 네, 승합차. 이게 무슨 뜻이냐면 8인승 넘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결론은 공제된다 안 된다? 네,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매입의 수입. 그리고 이건 입력도 보여드릴게요. 인천세관 역. 세금 얼마요? 400. 부가세 대금. 그 다음에 수수료 얼마 나갔대요? 30만원. 무슨 예금? 뭘로 처리해요 이거는? 차량 운반고. 왜냐면 매입 시에 부대비용. 그 다음에 무슨 예금에서 줬다? 보통예금. 일단 적으세요. 요거는 입력도 헷갈릴 수 있어요. 절대 좋은 문제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두 개 섞어놨어요. 수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매입 시에 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대비용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3월 며칠이요? 27일.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수입에 미국산 승합차 4천에 얼마요? 400. 무슨 세관? 인천세관. 전자는 역, 분계는 혼합. 잡고 부가세 냅두면 돼요. 그리고 차변에 차량 운반고 얼마요? 30만원. 대변에 무슨 예금? 보통 예금. 그러니까 위에는 왜 400이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얼마죠? 400만 원. 네,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천에 400이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밑에는 뭐에 맞춰서 넣으시라고요? 예, 분계에 맞춰서. 그래서 거기 분계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얘하고 어떻게 만든다? 똑같이.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또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4,300 치고 여기에다 또 얼마로 쳐요? 400원.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무조건 몇 프로? 10%. 그래서 부가세가 400이 필요하면 공급가액은 얼마여야 돼요? 4천. 그냥 이거랑 그 감가분가 그때 나오는 기계단체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그렇죠. 위아래는 다르는 거. 금액이. 그 다음에 7월 3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 이것도 꼭 연습해 놓으세요. 근데 아마 어저께 저희 연습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아마 거의 다 맞추시긴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연습을 했다라는 전제가 깔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어디에서 밥 먹었죠? 남의 식당. 부. 왜냐면 종이니까. 그 다음에 800번째 복리 고생비 145만 5천원. 그 다음에 세금은 14만 5,5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다? 현금 160만 500원. 여기까지는 뭐 아주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여기로 오세요. 몇 월 며칠이요? 7월 30일. 그래서 똑같이 넣어요. 하던 대로 매입 과세. 그 다음에 야근 식대. 그 다음에
145만 5천 원에 14만 5,500원.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전자는 부, 공개는 혼합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복리, 고생비 잡고, 대변에 뭐요? 현금.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여기 보세요. 똑같이 분계 넣으신 다음에 누락했다 그러면 여기 꼭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안 누르시면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꼭 여기 위에 누르시고, 여기 위에 보면은 간편집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 무슨 누락분 나와요? 예전 누락분 누르시고, 그 다음에 2020 지금 요 문제가 2021년이에요. 그래서 2021년 몇 월? 10월. 왜냐면 여기에다가 여기 써 있잖아요. 확정신고 개시년은. 그러면 이기확정은 몇 월부터 계시죠? 10월부터 계시죠. 그래서 그 숫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꼭 요거 확인하세요. 뭐요? 누락.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습했는데 헷갈리시면 물어보시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문제 3번. 요것도 은근 잘 나옵니다. 얘도 단골 손님 중에 한 명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거든요. 수령이 뭐 한 거죠? 받은 거죠. 그래서 얘는 매입의 카과랑 매입의 현과만 돼요. 두 가지만. 몇 가지만 된다고요? 두 가지. 두 가지 이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 7월 25일 날 다사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7월 30 별난의 집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거기 보면은 접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8월 10일 남서울랜드 안 돼요. 왜냐면 놀이동산이라. 요런 입장권들은 과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세금 계산서 처리하지 마시고 비용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영수증 처리하라고. 그래서 입장권은 매입 매출 전표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도 발급이 안 되는. 그럼요. 왜냐면 놀이동산 주로 누가 가요? 일반인이 가잖아요. 소비자가. 회사에서 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회사에서 가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비행기도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회사에서 가는 것보다는 뭐가 더 많다? 일반적으로 쓰시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여행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그 다음에 강남 돼지집 돼요. 오일뱅크 안 돼요. 몇 cc라? 1000cc 넘어서. 그래서 몇 개만 넣어야 돼요? 2개만. 그래서 얘 나오면 무조건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구별 못하면 부분 점수 쪽으로 가는 거고, 구별하면은 그냥 한 번에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몇 월에서 몇 월이요? 7월에서 9월. 그 다음에 7월 25일. 그 다음에 현금 영수죠. 공급자는 F2 다사소. 카드 회원번호 넣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영수증이니까? 현금 영수증. 45,000원에 4,500원. 그 다음에 8월 14일. 요거는 사업용 카드. 그 다음에 공급자는 강남돼지. 그 다음에 카드 번호는 우리 카드. 여기 다 있어요. 쓸 필요 없어요. F2 눌렀는데 없네. 그때 등록하는 거지. 무조건 등록하실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저도 상관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25만원에 얼마요? 25,000원. 끝. 그래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거기 별난의 집이 안 되는 이유는 불공이라. 거래처하고 하면은 불공이잖아요. 그러면 요건 무슨 전표에다 넣는다고요? 일반 전표에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남서울랜드는 왜 안 된다? 놀이동산은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예요. 그래서 발행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저기 오일뱅크는 몇 cc 넘었다? 1000cc. 그래서 얘도 나오면 아주 나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불공 구별하는 걸 우리가 완전히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든 하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5개가 나오면 4개는 봤던 거거나 아니면 문제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뭐예요? 장난치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놈의 장난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여기로 오세요. 신고서. 몇 월에서 몇 월? 4월에. 네, 4월에서 6월. 그리고 항상 하는 말. 이거 먼저 하는 겁니다. 매출 내역 가서 매출의 과세, 매출의 가과, 매출의 수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가셔서 1번에다가 2억에 2천, 3번에다가 2,500에 250, 6번에다가 2천. 그 다음에 이제 매입네요. 전자세금 계산서 보시면 1억 2천 있는데 1,000만 원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매입의 불공의 일반. 그래서 요거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2번에 별표 2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4월 30일, 7월 25일. 이게 지연수치예요. 네. 무슨 수치라고요? 지연수치. 그래서 무슨 세 내셔야 돼요? 가산세 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공급 시기에 해야 돼요. 그리고 늦어도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근데 이 사람 어겼죠. 근데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확정 신고 기간까지 발행해 주면은 가산세를 좀 덜 내요. 그게 무슨 수치예요? 지연 수치. 그래서 거기 7월 25일이라고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 날짜 넘기잖아요. 신고일 넘기면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 국가에서 괘씸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신고 때까지라도 해라. 그럼 뭐 해주겠다? 인정은 해주겠다. 그 대신 늦게 했으니까 뭐 내라? 가산세 내라. 근데 무신고하거나 그러니까 늦게라도 신고하면 인정은 해주긴 해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한 것 중에 고정자산 있죠? 이건 매입과세의 뭐예요? 고정.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10번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예, 1억 2천을 1억 2천을 다 뭐 하세요? 예, 넣으세요. 다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억 2천에 얼마요? 1,500. 그러니까 늦게라도 신고하면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늦게 했으니까 뭐 내야 된다? 가산세. 근데 위에 거 먼저 할게요. 위에 거는 불공이에요. 뭐예요? 불공. 우리 불공은 여기에다 넣는다 그랬죠? 16번 찍고 50번 가서 얼마요? 1,000만 원에 100만. 그 다음에 이분 늦게 받았습니다. 여기 눌러주세요. 26번. 늦게 받는 걸 무슨 수치라 그래요? 지연 수치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연 수치 가서 얼마 늦게 발행했다? 100만. 네, 100만 원.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 치세요? 100만. 그러면 계산은 누가 한다?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밑에 거 위주로 했었던 게 뭐냐면 옛날 문제가 밑에 거 위주로 나와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건 대부분 넣으면 땡이에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걸 먼저 한 겁니다. 일부러. 왜냐면 쉬운 거 하다 어려운 거 하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 하다 쉬운 거 하면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거 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11번 가셔서 얼마에 얼마요? 2천에 200.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마지막에 홈택스로 무슨 신고 하셨다? 전자신고. 그러면은 요거 넣어 주셔야죠.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54번 얼마요? 만원. 끝.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횟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여기에서 틀리실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거기 밑에 있는 1,000만 원하고 뭐야? 100만 원. 그래서 막 여기에서 막 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아주 편하게 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못 풀 만큼 준 것도 아니긴 하지만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건 항상 뭐예요? 그냥 쉽게 주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 다음에 문제 4번 결산. 1번 수, 2번도 수, 3번은요 수, 4번은요 자, 5번은요 자. 5번은 한두 번만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5번 같은 거는 혹시 틀렸더라도 연습하면은 다음에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쉽죠? 안 해봐서 어려운 거지 해보면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맨날 하는 거 있죠? 단기매매증권으로 같이 풀고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살 때 얼마 주고 샀다고요? 500.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얼마? 500. 현금 500. 지금 문제는 이거 아니에요. 마지막 계답입니다. 그 다음에 500이 700 됐죠. 단기매매증권 200. 단기매매증권 평가 200. 그 다음에 700이 950 됐죠. 단기매매증권 250. 단기매매증권 평가 2 얼마요? 250.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요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뭐라고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매도 가능증권. 여기 와서 기본금 뭐요? 0. 그 다음에 상여는 부. 직책도 부. 월차도 부. 식대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죠? 부의 밑에다가 아이고 여기 아닌데 죄송합니다. 식대는 부의 과세에 뭐요? 식대. 이렇게 직접 뭐 해야 된다? 넣어야 된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예, 여.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도 여. 왜냐면 거기 마지막에 어쩌고 저쩌고 다 나와 있어도 여는 맞는데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죠? 비과세 요건을 뭐 했다? 충족했다. 그럼 그냥 무조건 여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넣어줄 거 없죠? 네. 그 다음에 나오시고 몇 월 달? 며칠? 31일. 그 다음에 2만씩 180에 20에 20에 10. 그 다음에 연금 넣고 건강 넣고 장기 넣고 고용 넣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 맞는지 꼭 한 번씩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세요. 나오시고 이제 어디로 가세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오시고요. 원천징수에서 몇 월? 5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얼마? 네, 23만. 땡. 끝. 환급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여기 안 나오면 되는 거고요. 환급 신청하기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 금액 치면 돼요. 차이는 그거 하나입니다. 시험 문제는 100% 환급 신청 안 한다로 나와요. 아직까지는. 신청한다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나오면 그냥 거기다 넣는. 그렇죠. 항상 시험 문제 안 내던 거 내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안 내던 거 내면 무조건 지문에다가 힌트를 엄청 많이 줘요.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분계도 그렇잖아요. 안 내던 거 내면요. 지문 안에다가 분계 이름을 줘요. 왜냐면 그래야 맞출 확률이 올라가니까. 예. 그리고 준다 그래서 다 맞추는 것도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이남동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양가족 월세주택 연말정산.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연말정산 오셔서 몇 번이요? 508번 이남동지. 그리고 실력은 다 어느 정도 늘었어요. 근데 그 실력이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우리 처음에 풀 때에는 1시간 반 만에 못 풀었거든요. 이제는 1시간 반 만에 풀잖아요. 그럼 일단 1차 목표는 성공한 거예요. 시간 안에 풀기.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장성 보험료, 일단 여기 먼저 오세요. 부양가족. 이제 나중에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순서대로가 덜 헷갈리시겠다. 아니다. 어차피 보험료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부양가족 먼저 할게요. 그게 낫겠네요. 거기 밑에 보시면 본인은 상관없죠? 네. 그 다음에 배우자님은 부죠? 얼마 넘으셨어요? 100만원. 장모님은 여죠? 네. 왜요? 네. 기타 소득은 얼마까지? 300까지. 근데 100만원이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우리 최소 금액이 100이니까. 그 다음에 60세 이상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구냐? 이준. 아니다. 동생 먼저 할게요. 죄송합니다. 동생은 장애. 왜냐면 일용직하고 복권 당첨금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저기 이준 몇 세 이하? 20세. 이미도도 몇 세 이하? 20세. 선생님 장애인 체크 2번을 체크하세요. 여기 1번인가요? 네, 거기 뭐라고 써있죠? 국가유공자.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거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몇 번일 수도 있어요? 3번. 요거는 내시는 분 매미라 저 꼭 확인 작업을 한 번씩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장성 보험부터 볼게요. 보험료 보시면 보험료 이송도 돼요. 임의도 돼요. 그래서 결론은 둘 다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 여기 이송도님 넣으실 때 여기에다 넣어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장애 130 넣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미도. 미도는 여기에다 넣으면 되죠? 일반에다가 얼마요? 60. 그럼 보험료 끝. 그 다음에 교육비. 잠시만요. 하나만. 맞구나. 장모님일 때는 여기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1번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교육비 보시면 김강한님 안 돼요. 왜 안 되죠? 직계전속은 뭐만? 장애인 교육비만. 안 되고 이준 돼요. 엄심 얼마까지만? 30만원. 교복은요? 50만원. 미도도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학교에 들어가는 돈들 거의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저기 누구냐, 이준 여기 가서 얼마요? 30. 그 다음에 어디요? 초중고. 그 다음에 미도는 얼마요? 260. 어디요? 취약자. 그 다음에 의료비 최연수 돼요. 돈 벌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왜냐면 최연수님 돈 벌잖아요. 양도소득금이 얼마 있어요? 120. 근데 또 영어야 또. 의료비. 그래서 최연수님은 된다. 그 다음에 김강화 돼요. 왜냐면 의사 처방에 따른 구입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건강 증진으로 봐요? 의료로 봐요? 의료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돼요. 그 다음에 이송도 안 돼요. 왜요? 건강 증진이라.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입력은 여기 가서 하면 되죠? 여기서 국세청장에 F2 제일 처음에 최연수님.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예요? 60.
그 다음에 국세청장의 F2 김강환님. 예. 이분은 얼마예요? 275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안 된다. 기부금. 예, 돼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우유토끼 성금이죠. 예. 이거 뭘로 넣어야 되죠? 특례기도. 특례 아니에요. 예, 종교단체 외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어디에다 넣어야 된다고요? 종교단체 외. 왜 그러냐면 그냥 불우유토끼 성금이잖아요. 예. 여기에 저런 게 붙어야 돼요. 어느 기관에 줬느냐. 예.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요, 기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국가 관련된 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근데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사회복지 뭐요? 공동모금회. 예, 요런 데들은 국가에서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특례가 되는데 그냥 불우유토끼 성금이라고 나오면 요거는 뭐예요? 예, 종교단체 외예요. 적십자도 특례죠. 왜냐면 적십자 관리 누가 해요? 그러니까 나라 관련된 거는 다 특례. 적십자협의 나온 적 있어요. 초록우산은 찾아봐야 돼요. 초록우산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는 있는데, 예. 왜냐면 그게 국가단체는 아닐 거예요.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국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저기 정치인들 여기에 달고 있잖아요. 예. 사랑의 열매. 근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내요. 왜냐면은 그렇게 내버리면 이건 법을 다 뒤져야 되거든요. 실무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어디에다 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그 기부금 영수증 보내줘요. 그래 거기에 보면은 이거는 특례다, 이건 특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어요. 그거 보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진짜 하나씩 다 찾아야 돼요. 인터넷 들어가. 그 다음에 그래서 종교단체 외에다 넣으셔야 돼요. 근데 입력 안 맞으니까 입력 생략하고 신용카드 이남동 돼요. 이남동 됩니다. 그 다음에 최연수 안 돼요. 왜 안 돼요? 돈 벌어서. 그 다음에 월세 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월세 가셔서 임대인명 서장님. 그 다음에 유형은 다세대. 106. 아이고 주소지에다가 이걸 썼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1길 3. 그 다음에 연간 월세가 얼마예요? 네. 2021년도에 얼마 냈대요? 100만. 그래서 100만 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했죠? 네. 궁금하신 거? 아니면 이상한 거? 아니요. 여기에서는 거기 위에를 잘 봐야죠. 거기에 한 달치라고 되어 있어요. 2021년에 준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21년에 준 거니까 몇 년치 준 거다? 1년치. 그렇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위에 2021년분 지급액 말고 요게 몇 달치다? 한 달치다. 그러면 200만 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잘 보시라고요? 그놈의 지문. 안 뜰 수도 있어요. 네, 안 떠도 여기 금액만 맞으면 돼요. 이거 왜 안 뜨냐면 저것 때문에 안 뜰 수도 있어요. 다른 거에서 금액을 잘못 넣어서 더 이상 뺄 게 없다. 네, 여기에 금액이 안 뜨는 이유는 크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앞에 있는 입력에서 뭔가가 빠졌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이상 뺄 금액이 없어. 그러면 금액을 안 줘버려요. 근데 일단 시험에서는 일단 뭐만 맞으면 돼요? 입력 위치만 맞으면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선 얼마 뺐냐를 보는 게 아닌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꼭 요거 하셔야 돼요. 네, 여기 오셔서 부양가족 뭐요? 불러오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다음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